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송준석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문화연구회는 자연분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연분만은 대원칙입니다. 자연분만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출산 형태이기 때문에 자연분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출혈도 좋고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사실은 아이를 낳고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몸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분만 후에 산후조리가 잘 되면은 그만큼 건강합니다. 사실 아이가 이제 구부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산도를 나오면서 10개월 동안 구부려 있던 몸이 펴지고 척추가 곧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분만을 하면서 몸에 365절이 수축하면서 스스로 회복이 됩니다. 출산하는 곳은 아늑한 가정이 가장 좋고요. 경험 많은 산파가 있는 조산원을 이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그 자연분만을 많이 하는 병원도 찾아가서 여러분들 하면은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의 마을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경험 많은 산파가 있는 조산원을 세우는 일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병원에서도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의 귀중성을 아는 병원들이 많이 생겨나서 자연분만율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이 자연분만율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보시고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만할 때 산모가 간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힘을 쓸 때 나오는 똥을 아이가 얼굴에 뒤집어 쓰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의 건강한 미생물의 균을 받고 면역력을 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냇똥을 배설시켜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빈 젖을 물려야 되는데 젖을 빠는 것을 신호로 엄마의 젖이 돕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엄마의 젖은 48시간 정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이가 자연 단식을 하라고 하는 하늘의 이치입니다. 왜냐? 아이가 여러분 10개월 동안 어떻습니까? 뭔가 엄마의 영양분을 먹지만은 10개월 동안 어때요? 못 내변했겠죠. 그래서 그걸 태변으로 하게 되는데 48시간 굶음으로 해서 그때 태변을 누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분유를 먹입니다. 그러면 소화중추가 작용해가지고 배냇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에 쌓여가지고 그게 100%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토피나 신생아 황달이라든지 이런 것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젖이 안 나는 동안 그럼 무조건 굶어야 되느냐? 아이에게 약간의 생수라든지 비타민C를 많이 갖고 있는 감립차라든지 그 다음에 약간의 연한 죽염 같은 거를 조금씩 먹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냇똥이 나온 뒤에 이제 48시간 뒤면 여러분의 3일째 만에 초유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우유 회사에 그 단 우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병원이 낳자마자 아이에게 젖꼭지를 물리니 당연히 여러분 뭐야 부유는 좀 달잖아요. 그러니까 초유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병원에서는 되게 신생아실로 데려가는 것이 낳자마자 엄마 아이의 정서형성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 엄마에게 임의로 분유를 많이 크니까 품에 안고 있으면서 신생아 단식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병원이 그렇지 않은 병원이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 태아나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분 이상 나체로 두어야 됩니다. 태아의 심장은 우심방하고 좌심방으로 나누에 그 사이에가 난홍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어서 탯줄에서 받은 깨끗한 피가 우심방에서 난홍공을 통해서 좌심방, 좌심신을 통해서 상반신으로 가서 나중에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간 피는 하반신으로 도거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스스로 피를 돌리겠는데 이때 난홍공이 다칩니다. 근데 이 난홍공을 다치기 위해서는 생후 100분 정도 얼마간 다치고
완전히 다치는 데는 사후에 걸린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뭐냐면 나체로 이렇게 놔두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막 낳았을 때 밖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는 공이 잘 다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신방에 이제 깨끗한 피가 우신방에 더러운 피와 섞이지 않고 온몸으로 돌게 된다. 또한 피부 호흡을 통해서 심폐 기능이 좋아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젖을 먹이면 어떻게 되냐? 산모의 자궁이 빠르게 예전의 크기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쌓였던 지방이 있잖아요. 그것도 쉽게 없어지고 유방암에 걸릴 위험도 낮습니다. 그래서 젖은 이상적인 영양소가 또 포함되어 있고 아이에게는 가장 좋은 음식이고 젖에 있는 지방이라고 하는 게 아이의 두뇌 발달에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으로부터 아이도 보호하고 면역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으로도 이상적이다. 그러면 만약에 젖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현미 이 오곡 가루로 죽을 좀 연하게 쏘서 먹으면 좋은 영양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뭐 예방접종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만은 저희 자연의학에서는 되도록이면 예방접종이 면역력 형성에 좀 해롭기 때문에 우리 의식주 생활을 잘해줌으로 해서 면역력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백신에 약간의 수은과 알루미늄이 좀 들어있는 백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 백신 같은 거는 뇌나 이런 것들에 좀 치명적인 영향을 좀 미치기도 한다. 그 다음에 합성 알루민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나 뇌 손상이라든지 마비 증상, 알레르기라든지 아토피를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형성되지 않는 신생아 때 맞는 간염 백신에도 일일 허용치의 한 125배에 이르는 합성수은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차례 추가로 맞는 간염 백신에도 한 40배가 넘는 합성 수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DPT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디프테리아, 백일의 뭐 파상풍 혼합 백신을 맞게 되면 한 허용치의 한 1,400배가 정도 되는 합성수은이 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냥 아이에게 아플 때 주겸과 생수를 먹이고 관장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걸 듣는 분들이 제가 뭐 전문적인 의학자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다른 것보다는 저희 입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전통 운동법을 많이 무시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의 어떤 전통 운동법 중에서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리도리라고 하는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것들은 상당히 머리의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목뼈를 자극해서 바로 잡아주고 기를 잘 통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도리도리 아시죠? 그 다음에 지암지암 이렇게 손을 지압다 하는데 손과 발에 힘을 차게 하고 피를 돌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곤지곤지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손에 검지로 다른 바닥을 찍는 동작인데 혀를 자극하니까 집중력도 길러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리도리 짝짝꿍 아니 손뼉을 치는 동작은 손바닥에 혀를 건드리는 걸로 해서 오장육부에 자극을 줘서 연동 운동을 시키고 호르몬을 잘 나오게 하고요. 그 브라브라 양쪽 겨드랑이에 여러분 손을 세워서 좌우로 흔들리는 동작 있잖아요. 이거는 다리에 힘을 붙게 하고 평행 감각을 익히고 그 다음에 두 손을 잡고 밀었던 시상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 그 다음에 선마 여러분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잡았던 손을 이렇게 떼는 혼자 서는 법을 가르치는 운동이고, 뭐 에비에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좌우로 흔드는, 손바닥을 밖으로 해서 이제 좌우로 흔드는 동작인데, 약간 겁주는 말로는 무서움을 좀 가리키는 거고요. 그래서 에비에비 뭐 하잖아요. 그 다음 에헴은 손가락으로 입을 막고 이 소리를 내면 오감과 뇌를 자극해서 총기를 더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질라라비 월월은 새가 날듯이 팔을 들어 위로 다르는 동작인데, 지기를 받아서 태어나는 생명이 활발, 잘 살아가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길을 잡고 이제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척추를 똑바로 펴주고 잘 편하게 하고, 깍꿍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상살이의 근본 원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어도 한 2년은 부모 품에서 좀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4개월이 되면은 면역력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인성이 결정되고, 이거는 현대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착과 분리에 대한 문제를 현대에서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아이하고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분리를 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되게 한 2년 정도는 잘 키워야 된다. 그게 여러분 아이들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엄마의 따뜻한 품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속에서 하는 서로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것은 정말 아이의 정서적인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직장을 다닌다고 많이 하거든요. 직장 생활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하고의 접촉하는 시간도 너무 좋지 않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육아휴직이라든 이런 거 제도를 현대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정말 아이하고 지내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좀 많이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원래 움직임을 하는 동적인 존재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좀 이야기했지만, 너무 학습화를 많이 시켜가지고 학습에나 집중을 못하는 애들은 정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과잉행동 장애라고 해서 상당히 뭐 정신병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붙여버리는데, 나중에 많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원래 산과 들에 바람처럼 다니는 아이들을 해야 된다. 저는 사실은 유치원의 어린이집의 이름을 산들바람이라고 지어준 데가 있습니다. 산에 들에 부는 바람처럼 부드럽게라고는 뜻도 있지만, 산과 들을 바람처럼 다니는, 야생마처럼 좀 다니면서 뛰어다니는 이런 거. 제가 일본에 가면서 좀 약간 아이들 교육하는 방식을 보고, 아이들은 약간 추운 날씨에도 반바지에다가 막 뭐 산으로 들로 막 돌아다니는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우리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산과 들에서 막 놀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자연의 순리도 아는 그 생태교육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산놀이, 들놀이도 많이 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의 어떤 슬기를 본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은 잉태태교 출산 육아라고 하는 게 우리 아이의 미래를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지혜롭게 잘 키워서 우리나라가 정말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